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시험지 봐갖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전능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이전능기 앞에 뭐만 이게 소유권만 이 소유권 이전능기만 이것만 주둔기예요. 나머지 지상권 이전능기, 전세권 이전능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능기 뭐예요? 다 뭐라고 다 부기능기입니다. 부기능기. 그 아까 비교를 왜 해줬냐면 이 소유권 뭐라고 이거 소유권 이전 있죠? 소유권 이전 이 청구권의 뭐예요? 청구권의 가등기를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무슨 단어를 보라고 이전능기라는 단어 보고 여기 무슨 단어가 있으니까 가등기라는 단어죠? 이 단어 이렇게 구별해서 항상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니까 청구권 때문에 해요. 뭐 때문에 한다고?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항상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는 본등기가 없으면 가등기를 안 하니까 이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소유권이 아닌 뭐 지상권 이전등기 한다 아니죠. 아니면 저당권 이전등기 한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조건이 있어갖고 뭐예요? 직접 본등기를 저당권 이전등기나 지상권 이전등기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럼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생기니까 이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이 청구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가등기는 이렇게 본등기가 뭐예요? 뭐라고 이거 본등기가 뭐냐면 이게 주등기면 당연히 가등기도 처음부터 뭐라 하라는 얘기고 주등기 하라는 얘기고 그 본등기가 뭐라고 이 자체가 이게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처음부터 이 가등기도 뭐라 하라는 얘기니까 부기등기 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가등기는 그 대상에 따라서 갑구의 소유권은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를 하는 것이고 을구의 소유권이 아닌 뭐예요? 아니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할 때는 이전등기 할 때는 당연히 뭐라 하라 가등기도 부기등기 하라 그런 얘기죠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구별할 때 가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 소유권 이전 그 청구권 자체를 뭐 하는 거 이거 자체 이전등기 하죠? 그 무슨 단어만 보이면 이전등기 단어가 보이면 앞에 뭐가 아니면 그냥 소유권이 아니면 다 뭐로 한다는 얘기 이거 부기등기 한다 이제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등기로 하고 부기등기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등기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로 하고 또는 뭐예요? 대상에 따라서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언제나 부기등기라고 나오지 않고 부기등기 하는 걸 모두 골라라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뭐예요? 모두 포함되는 거 이거 부기등기도 포함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게 뭐냐면 주부 권병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 권병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부 권병경이. 그 사람이 알뜰해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어렸을 때 뭐예요? 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입던 옷들을 작은 것들을 한 3, 4살 때 입은 것들을 뭐예요? 모아갖고 버리는 게 아니라 벼룩시장 가서 모았다는 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알뜰한 주부 권병경은 뭐예요? 권병은 벼룩시장 파는데 벼룩시장이 뭐예요? 5시까지니까 시간이 한 4시 정도 되면 매 2, 3천에 팔다가 막 판대니까 뭐예요? 저가로 뭐예요? 1,000원씩 다 팔았다 그래서 권병경은 말해 뭐라고 이거 저가로 뭐 했다는 게 저가로 처분했다 이렇게 처분했다. 자 이렇게 이제 외워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워갖고 왜 이걸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이 많은 것들이 하루에 보잖아요 시험을. 하루에 보니까 하루에 이제 뭐야 28일 하루에 딱 보니까 그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그 어떤 저기 60 딱 올해 나이가 60입니다. 하여튼 거여동에 있는 무슨 삼공수대인가 뭔가 거기 나오셨대. 자기는 체력은 자신 있는데 머리가 자신 없답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시야가 조금씩 멀어질수록 다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앞에 앉으셔갖고 내가 강의하면서 고개 들라면 들지 말라 그랬어 아예. 하여튼 글자가 멀어지면 하여튼 건강한 자신인데 머리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고개만 들면 이렇게 사라져갖고 지금 그런 적인데 저는 그래서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 언제 생각이 안 난다고 그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 그래서 외우라는 얘기 그래서 외워갖고 뭐라고 외우라고 주부 권변경은 말의 저가로 처분했다. 주부 권변경은 이게 권리 뭐라고 변경등기 그다음에 말소 뭐라고 회복등기 그다음에 저당권 그다음에 뭐예요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외우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권리 변경 등기라는 건 권리 변경은 변경 등기가 3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명의자가 주소 바꿔서 하는 건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이 권리 변경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전세권하고 저당권이에요. 왜? 전세금의 증가 감소가 있고 채권액의 증가 감소가 있으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그러면 가박을 하고 뭐예요? 전세권 계약을 맺습니다. 자 전세금이 4천입니다.
등기부상의 1번에서 전세권 등기하고, 자,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금 꼭 써야 되겠죠? 전세금 쓰고, 그 다음에 목적인 범위에 땅이냐, 건물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부를 목적으로 하느냐, 전부가 범위냐, 일부가 범위냐, 그 다음에 존속기간 쓰죠? 그 내용 중에서 뭐라고 일부인 전세금만 두 사람이 재계약을 합니다. 그 일부 내용에 대해서 뭐 하자고? 4천을 6천을 옮기자고 이렇게 올리자고 재계하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의리난 사람이 뭐예요? 갑한테 2천만 원 더 준 거죠 지금. 더 준 거니까 고쳐야 되겠다. 당연히 뭐예요? 그 원칙으로 뭐로 고치는 게 이거? 부기등기로 고치는 게 원칙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에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하고 변경 등기하고 얼마라고? 6천이라고 고치고 이거 일부만 지우면 돼요. 이게 변경 등기.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해관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 4천을 2번 뭐예요? 저당권 등기 자 1억 병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여기다 이 아래 이제 뭐 이 아래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 변경 등기해서 얼마 6천 그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자 이 등기를 뭐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 이 등기를 뭐로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뭐라고 이거 이게 이해관계는 1순위 4천 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부기등기해서 이게 따르면 주등기 따르면 6천이 돼버리죠? 2천만 원에 예시간이 못한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승낙하거나 판결서 있으면 뭐예요? 부기등기 해주고 안 했으면 뭐예요? 당연히 뭐로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권리 변경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뭐예요? 판결서라고 하는 이승판이 보이면 이게 뭐라고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당연히 뭔데? 부기등기인데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뭐로 하라고 이거 주등기를 하라 주등기. 그래서 이승판 업주 이렇게 외운다는 얘기 외웠죠. 이승판 업주. 그 다음에 그 말소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건데 아니 말소시킨 걸 회복한다는 것은 부족 곱하기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죠. 아 내가 돈 갚고 적법하게 말소했으면 돈 갚았으니까 저당권 필요 없죠. 당연히 말소한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부족 곱하게 말소된 게 회복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뭐에 따라서 전부가 부족하냐 뭐라고 이거 일부가 부족하냐 그 경우에 따라 틀리다니까요. 그 만약에 전부가 만약에 뭐예요? 전부가 부족하게 말소했으면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1번 그래서 이렇게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 의리란 사람이 소유권자 갑한테 돈도 못 받았는데 자 누군가에서 이게 말소가 됐어요. 예컨대 뭐 절차상 등기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병의 저당권을 말소한다는 건 실수해서 말소할 수도 있고 갑이 야반도주하려고 뭐예요? 뭐 할 수도 있고 돈 안 주고 말소할 수 있고 위조해갖고 그러면 당연히 말소가 전부가 지어졌다는 것은 그 아래 무슨 얘기가 됐다는 얘기니까 1번 저당권 무슨 얘기가 돼 있다는 얘기니까 말소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이거 주등기로 전부가 지어졌으니까 3번 주등기로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지워졌으니까 그 등기와 똑같이 회복하는 거예요. 1번. 자, 무슨 등기라고? 저당권 등기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 왜 주등기를 회복 등기하냐면 당연히 을구라고 하는 등기부상에 이 번호라고 하는 순위 번호는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1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1번이 나오면 사람들이 당황해. 왜? 갑자기 1번이 왜 나오는지. 그래서 이 1번이 무슨 등기? 그 주등기로 회복 등기 한 다음에 써놔야지만이 아, 이게 뭐 하는 거구나, 이거. 말소 회복 등기 했구나라고 할 수 있다니까. 그죠? 그럼 이해됐죠? 그럼 항상 머릿속에 아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이게 지읒이니까 전부는 뭐로 하라고 이거 주등기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일부는 이해 안 돼도 반대로 일부는 뭐예요? 부기등기 해야 되겠죠? 이제 이해해놓고 외우자는 거예요. 애들 전부는 지읒이니까 주등기고 일부는 뭐냐면 자 전부니까 말소 등기가 된 거 일부는 뭐예요?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했다는 것은 변경 등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변경 등기가. 자 그럼 예컨대 만약에 자 여기 지금 등기부상에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박보검입니다. 박보검 이름이 참 얘가 지금 억울한가 보다 지금 백목이 깨지는 거 보니까 아니 제가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보다 지금 박보검 우리가 요새 청소년 사이에 굉장히 기억에 박보검이니까 그 저희 꼬마애는 중학교 때부터 이 박보검의 휴대폰에 막 자기 아빠 사진은 전옆에 배제시키고 박보검이를 그냥 그 사진에 그 핸드폰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얘가 뭐 아니 내가 보더라도 내가 보다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잘생겼던 잘생긴 모양인데 하여튼 아빠가 볼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가 무슨 그 남자 보는 눈이 없나 하여튼 별로 같은데 하여튼 박보검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뭐예요 100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주에 살고 있는 A 양이 이
박보검을 뭐예요?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자기 파주시에 이 주소지를 옮겨놓고 싶은 거야. 스토커지 한마디로. 그래서 공무서를 위조합니다. 위조해갖고 여기 1-1번 1번 등기 뭐라고 명인의 무슨 등기를 표시 변경을 합니다. 표시 변경. 그래서 여기다 어디 이제 경기도 파주시 뭐예요? 금능동 111로 옮겨놨어요. 그죠? 그럼 여기 지웠겠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변경 등기했으니까 일부가 지워진 건데 누구 입장에서 보면 박보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본인이 이사한 거예요? A양이 한 거예요 지금. A양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그 얘기 지금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전부가 말소됐으니까 전부 말소니까 말소 등기. 일부가 말소된 것은 일부 말소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일부가 말소된 것은 뭐라고? 변경 등기. 이게 잘못됐다 그 얘기 지금. 그럼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겠죠? 네, 박보검이가 뭐냐면 난 자기는 서울 사는데 갑자기 파주로 됐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박보검이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자 1번 이거 1번 무슨 등기를 그 변경 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시켜야 되겠죠? 이거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 이 변경 등기 말소할 때 당연히 신청할 때 이거를 등기관이 1-2번으로 써야 돼요? 그냥 2번으로 써야 돼요? 그래요. 말소등기는 언제나 뭘 하라고 이거 주등기를 하라 주등기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금방 한 것도 뭐예요. 그 한 30분도 안 됐는데 자꾸 뭐 1-10을 하는데 그 10월 18일에 몇 개월 후에 보려면 이게 생각 나겠냐는 게 뭐라고 외우지 않는 게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뭐든지 말소등기 뭘 하는 거 이거 주등기라니까 주등기. 어? 자 말소는 주등기입니다. 그러면 주등기를 말소시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는 일부만 지어졌으니까 이 권리 자체는 살아있는 거야. 거기다 다시 1번이라 하게 되면 이거는 지워졌으니까 지워졌잖아. 말소등기 지워졌죠? 지워졌으니까 다시 그대로 똑같이 하지만 이거는 살아있는 거라니까 일부만 지웠지. 이 자체가 살아있으면 여기다 1번 또 하면 이 보존 등기가 몇 개 되는 거 이거 2개가 된다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1-1번 써먹었으니까 뭐라고 1-2번 해갖고 2번 등기명인 표시변경 말소로 인해서 1번 등기 회복 등기에서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뭐라고 이거 100이다. 이걸 이제 다시 뭐예요? 다시 회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일부는 뭐예요? 전부는 지으시니까 주등기 하면 일부는 당연히 반대로 뭐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부기등기를 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해했죠? 자, 그다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자, 5개 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이 저당권. 지금 뭘 보자는 거니까. 저당권 보자는 얘기죠? 그럼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건 글자가 3글자예요. 근데 지역권은 소유권과 붙어 다녀요. 부정성이에요. 이 소유권의 운명을 같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권 빼고 대상이 몇 개라는 얘기니까 3개. 저당권 글자가 3글자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갑구의 소유권자 이 땅 주인 이 소유권 이 권리 소유권자가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자 뭐예요? 1번에서 무슨 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주등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부가 대상이고 그다음에 소유권도 당연히 뭐예요? 만약에 공유자 갑 2분의 1 공유자 을 2분의 1 하죠? 소유권이라는 권리죠?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항상 뭐예요? 여기다 갑의 2분의 1의 저당권 설정 등기 항상 뭘 하라는 얘기니까 주등기. 자 근데 만약에 지상권하고 전세권 얘기 나오면 을구에 무슨 등기가 돼 있어요 지금? 1번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 뭐예요? 나무 심고 있죠? 묘목 심고 있죠? 그러면 자 묘목값이 부족하면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이 등기 아래 지상권 등기 그러니까 병이 지상권자한테 돈 빌렸으니까 이 등기 아래 1-1번에서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등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뭐라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이 등기 아래 뭐로 하라는 게 이거 부기 등기하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해했죠? 근데 이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도 안 되고 그 자체를 남한테 뭐 할 수 없어요 이거 이전할 수 없어요. 뭐하고 분리하면 안 되니까 소유권하고 분리할 수 없는 뭐예요? 이 부종성이 있는 부종성 지역권 얘기. 자 이해했죠? 그래서 분리하지 못하는 게 3가지인데 지역권 소유권과 분리하면 안 되고 저당권도 채권과 분리하면 안 되고 구분 건물도 대지권하고 분리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대상은 몇 가지라고? 3가지인데 소유권이면 당연히 저당권은 주등기라고 다른 건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하라 하니까 저당권은 자 소유권이면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아까 가등기는 봤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뭐라고 주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가 자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뭐라라고 이거 부기등기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는 자 갑구의 소유권이 대상이에요.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어디에 갑구에 자 이런 식으로 갑구에 갑이라는 소유권자를 대상이면 2번 뭐라고 가압류 등기를 뭘 하라는 얘기니까 주등기로 해요. 근데 만약에 을구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순위 저당권이 있고 자 그러면 자 저당권을 점유를 안 하니까 자 1순위 2순위 충분히 가능하죠? 그 이 등기 아래에 자 이렇게 이런 조합도 있어요. 1번 2순위 저당권 내고 여기다 3순위 뭐가 있어요 이거 전세권 등기가 있어요. 자 왜 전세권자만 뭐예요? 점유하니까 전세권이 2개 되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저당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있고 이거 가능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다가 자 이 병에 대한 뭐예요? 가처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1-1번 하고 정에 대한 가처분은 뭐로 해야 되고 2-1번 해고 얘에 대해서는 뭐라고 3-1번 해고 그죠? 그게 부기등기다니까요. 가압류 가처분. 자 물론 뭐예요? 갑구에는 소유권만 등기하는 게 아니라 못 있어요 이거. 환매권도 있고 또 뭐예요? 가등기도 있죠? 여기다 이제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만약에 했다 치자니 그죠? 그러면 여기다 주등기로 가처분 등기돼 있으면 이건 뭐에 관한 가처분이에요?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이에요. 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뭐로 해야 돼 이거? 부기등기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소유권에 관한 것은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 무슨 등기? 부기등기 했죠? 그거 꼭 외웁니다. 이거 꼭 위해서 이거 여기까지 꼭 외워두셔갖고 그 한 문제 꼭 맞자. 그거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책을 보시면 자 몇 페이지 이제 넘기세요. 자 여기 202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등기할 사항 등기사항 나오죠? 자 실제법상 등기사항은 민법이고 절제법상 등기사항은 뭐니까 자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 양자의 관계는 그 절차법은 뭐예요? 자 우리가 표제부 갖고 읽고 나왔을 때 뭐가 나오면 이거 표제부 갖고 읽고 나왔을 때 항상 뭐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자 이 실체법은 민법은 물권 변동을 등기하라 했으니까 어디하고 어디 갑구하고 뭘 얘기하는 거이고 을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예요. 토지 표시사항, 건물 표시사항 기록하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 절차법은 어디까지 이거? 이 표제법까지 포함하니까 이 절차법의 지읒이 그 실제법의 시읒보다 뭐예요? 뭐가 있다고 이거? 더 범위가 뭐라고 이거? 넓은 개념이다.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한 번 내었으니까 한 번 읽구나 가자니까. 뭐라고? 자, 거기 쌍가리 1번에 자,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에는 뭐예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뭣도 부동산 등기법 및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하시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실제법상 등기사항을 뭐라고 이거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써있죠? 그러니까 뭐가 더 크다 그러면 실제법이 더 크다 그러면 그거 틀린다는 얘기예요. 몇 번 나왔다고? 한 번 나왔다고. 간신 끝이라고. 무슨 말이지? 자,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자, 거기 이제 여러분 202페이지 아까 이제 봤던 것 중에 등기사항의 물건 객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표제부는 토지와 건물 있으니까 객체. 어디 갑구 일구는 뭐라고 이거? 물건에 대한 얘기, 물건에. 그런데 그 202페이지 뭐예요? 부동산 나오고 이제 토지 나오는데 자, 부동산은 토지 건물만 신고하시면 되고 근데 거기 이 쌍가리 이번에 보면 등기할 사항의 물건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사건의 목적에는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거기 2번 토지 쌍가리 2번에 뭐라 써있어요? 토지라 하더라도 맨 아래줄에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하나며 등기가 가능하므로 사건의 객체가 되지 않은 바다 밑의 땅은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해해 주시고. 자, 203페이지에 더보기 중에 뭐예요? 하천 있죠? 하천은 뭐예요? 팔거나 저당권만 가능하다 했어요. 남한테 팔거나 저당권 가능해요. 절대 하천은 물이니까 물은 흘러가는 거니까 관리는 뭐예요? 국가만이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입자권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자 더보기 1번 중에 대상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중에 권리지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뭐래도 이거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동그라시고 봐두시고 맨 아래 3번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라고 이거 임차권 있죠? 남한테 관리 맡기지 말라. 이제 그런 개념만 이해해 주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이 그 아까 이제 설명한 대로 그게 중요하니까
별표 꼭 해두시고 무슨 단어 나오면 부동산 일부 나오면 뭐만 동그라미고 용익물건 입찰권. 자, 그 다음에 권리부 지분 나오면 뭐만 X고 용익물건 X고 그걸 중심으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거 꼭 외워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토지도 갖다 보시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과 뭐예요? 등기 사항이 아닌 물건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상이 물건 그래서 그 앞에다가 그 밑에 있죠? 네모 밑에다가 빈칸이 있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지붕 있는 이렇게 지붕 있는 온실축사 뭐예요? 비싸유. 뭐 비싸도 되고 사도 되고 그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지붕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컨테이너 건축물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건축물이란 말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거? 지붕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왼쪽에 등기 대상 물건 중에 그 도로법상의 도로 아래 보게 되면 방조제는 제방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땅이니까 등기 대상이 되고 유리저장 탱크 있죠? 동그라미 유리저장 탱크. 무슨 탱크? 유리저장 탱크예요. 그러면 그 유리저장 탱크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뭐예요? 농업용 물론 이제 거기 하천법상의 하천은 단 뭐는 안 된다고 이거. 용익물건 안 된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하고 저당권은 가능한데 용익물건 안 된다고. 그다음에 거기 줄 치세요. 농업용 고정실 유리온실 사이로 뭐라고? 비싸유. 그게 비싸유예요. 비싸유. 거꾸로 하면 뭐라고? 비각 사일로 유리온실. 그 사일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때 어디에 여기 지금 일본 놈들이 이 전라남도 남북도 있죠. 여기 호남평에 있죠. 여기서 쌀을 생산해 갖고 어디 여기 충청남도 그 초청군 장항 있죠. 장하고 군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군산으로 해 갖고 뭐예요? 일본 놈들이 요 배로 어디로 가져갔어요? 이거 쌀을 다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게 전라선 있죠? 호남선 전라선 열차 있잖아요. 그 열차의 역전마다 뭐가 있냐면 그 곡물 창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사이로예요, 사이로. 그 곡물 창고를 사이로다 이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거? 여기로 군산 통해서 이거 배로 가져간 거 쌀. 그래서 사일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곡물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새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연호랑 새우녀가 있어, 새우녀. 이게 상류세 나오는 겁니다. 연호랑 새우녀. 신라시대 때 동쪽에 살고 있는 연호랑이 어디로 가서 일본 가서 일본의 왕이 됐어요. 이 여자가 따라가서 이제 왕비가 됐잖아, 지금. 근데 이 연호랑 새우녀가 그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저기 고등학교에 시험에. 그럼 갑자기 국어 선생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뭐 보겠다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내신 때문에 평가하겠다고 그 수업 시간에 아무 얘기도 안 해놓고 연호랑 새우녀라고 딱 써놓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써라고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뭘 알아? 그냥 못 쓰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육적,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뭘 전해줬다는 얘기니까, 문화를 전해줬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보통 대학교, 이 국사나 이런 쪽에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역성혁명이라는 말이에요, 역성혁명. 왜냐면 그 당시에 신라시대 때 누가, 이 박씨에서 속씨로 뭐가 바뀐 거 이거. 이 성이 바뀌는 그 역성혁명 그런 개념인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걸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그래서 그게 뭐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이로가 뭐예요? 그게 곡물창고인데 그게 등기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비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지역에 가게 되면 김씨마을, 위씨마을 막 그 동네에 그 성지 마을 집상촌이 있죠? 그 집상촌이 조상님을 모시려고 뭐라고 이거 이 비석을 조상님 모신 그 비석이 있어요. 이 비석을 뭐하지 않도록 이거 풍화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다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정자 만들었죠? 그럼 우리가 이게 비석이고 정자를 보게 되면 정자가 무슨 화성각 이런 식으로 맨 뒤에 뭐로 붙여 이거 각자 붙이죠? 그게 바로 비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건 안 나올 것 같고. 하여튼 비싸유 자 거기 나오죠?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뭐예요? 거기 자 조족조 및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 주택 나오죠? 그 주택이라는 건축물 바로 앞에 무슨 단어가 보였어요? 지붕이라는 단어고 밑에 마찬가지예요. 경량철거조, 가변 철곡조 경량패널 지붕 건축물 앞에 뭐가 나와요? 이거 지붕 나오죠? 지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 대상이 돼요. 근데 무슨 단어가 없으면 지붕이란 말이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등기 대상이 아닌 물건 밑에서 보면 공유수면의 땅,
구조상 공연부 복독이도 안 되죠? 그거 바로 외워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경량철골조 혹은 뭐라고 조립식 패널 구조 건축물 나오죠? 거기에 무슨 단어가 빠졌어요? 지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헷갈려서 구별 못해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해상 관광 건축물 선박 나오죠? 공작물로 시설로 등록된 해상이라 했죠. 해상이 뭐예요? 바다 위에 얘기죠? 바다 위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동산에서 토지 건물 배우지 바다하고 상관없다는 게 바다하고는. 바다에 뭐가 떠있던 신경 쓴다 쓰지 않습니다. 안 써요. 그러니까 해상 얘기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로 보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왼쪽 다시 보시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자 노인정 같은 것은 뭐예요? 표제만 두니까 그건 아실 것이고 맨 아래 뭐라고 축사 나오죠? 축사 동그라미. 그 개방형 축사 등기세는 되죠?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비싸요. 지붕 있는 온실이 뭐예요? 고정실 온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온실 축사 개방형 축사 있죠? 비싸 유류 저장 탱커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류 저장 탱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등기 대상이 돼. 그럼 만약에 급유 탱커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급유 탱커 써 있어요. 급유 탱커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방금 외운 게 뭐니까 유류 저장 탱커 돼. 이거 안 된다. 그죠? 캐노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해왔잖아. 캐노피는 한마디로 햇빛 가리개 캐노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따라해보세요.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비싸유. 그래 그것만 일단 지금 외우라고 10월달 보기 전까지만 외우라고. 보기 전까지만 해주세요. 보기 전까지. 지금 외울 거 없어요.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리 나오죠? 등기상인 권리 이렇게 나오는데 권리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뭘 배우냐면 일단 뭐예요? 자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성질상 안 됩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8가지 물권 중에서 동사는 당연히 뭐예요? 질권은 동사이니까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 5가지 되고, 채권 중에 임차권 되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고민할 거 없고. 배우는 것 중에 그거 있죠? 주의, 토지, 통행권 있죠? 그거 안 되는 권리라 그랬죠? 등기 안 되는 권리? 그런 거 배우시죠?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뭐예요? 등기 대상에 대해서 이제 보면, 여기 등기 대상에 대해서 보면, 표제부에 뭐가 있고, 객체 방금 우리가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권리가 있죠? 권리는 물권 면도하니까 이 물권은 2가지 나눕니다. 하나는 뭐라고? 일단,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본권이라고 하는 게 나는데, 이 본권은 내 거라고 버틸 거예요. 남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나타났고, 내가 진정한 주인이라고 뭐 해봤자, 내 거라고 버틸 권리가 이게 본권이에요. 근데 점유권은 도둑놈도 뭐가 있으니까, 점유권도 있으니까, 이거 버티지 못하죠? 자, 주인이 나타나면 줘야 되니까. 이 본권을 뭐하고 뭐는 나눠, 이거.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을 제한한 뭐가 있어, 이거. 제한물권, 이렇게 나눈다, 제한물권. 자, 그러면 이 제한물권은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데 소유권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게 뭐라고?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사용수익.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제한이 뭐라고? 이거 담보물권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용익물권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생각 안 해요. 그냥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제 하도 공부하다 보니까 용익물권 뭐냐 그러면 표정이 안 변해. 그냥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요. 생각 안 하고. 머리보다 뭐 입이 먼저입니다. 근데 반대로 물어보면 지상권이 뭐예요? 그러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생각해. 그 차이가 뭘까? 자, 그래서 하여튼 지상권은 남이 땅 위에 권리 갖는데 왜 갖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뭔데? 자,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딱 뭐하게, 그게 이제 여러분이 깨우쳐지면 이제 여러분 붙는 거야. 깨우쳐지면. 그러면 담보물권은 당연히 뭐예요?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저당권이 있어요. 그죠? 물론 저도 이제 그 법대 이제 어렸을 때 법대 가서 이제 뭐예요? 공부한다고 우리는 통째로 다 외우니까. 왜 외우는 거야? 무조건 누가 해놓은 거 보고 외우죠? 이것도 외워요. 뭐라고 앞자 따서 유가 뭐예요? 유가 너지, 너. 너니까 너 저질 이렇게 외우고 그랬어, 이거. 그렇게까지 외울 거 없어. 그냥 뭔지 몰라. 뭔지 모르고 무조건 뭐라고. 그냥 선배들이 외우라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그 공부하는 거 보고 그냥 계속 외우는 거야, 이거. 너 저질 외우고, 자다가도 너 저질 하다 그러면 그렇게 외우고. 그러면 이제 외우니까 그러면 붙고 그러는 거야, 이거. 안 아프면 붙는 거야, 이거. 안 아프면. 공부하다가 건강 잃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이 목 위에 아프면 끝납니다. 뭐, 이 아프시다든가, 편두통이 있다든가, 공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축농증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공부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목 위로 안 아프도록 노력해 두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뭐예요? 이 답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충동 걸리면 냄새를 못 맡아.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시험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소유권. 당연히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라고 이거. 동산 안 되고 유치권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점유권 안 되고 뭐 된다는 얘기고. 저당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기돼서 물건은 몇 개라는 얘기고. 5개다. 그래서 하여튼 주의토지동행권, 점유권하고 뭐예요? 유치권은 동산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그 205페이지 뭐예요? 등기할 사항의 권리변동에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거기 이번에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 민법 187조 얘기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거? 등불킨 공판상 경기에 관한 얘기예요. 등불킨 공판상 경기. 그러니까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물권 변동 생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거기 상속은 뭐예요? 뭐에 의해서 민법 법률 규정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뭐예요? 상속은 개시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취득한다. 근데 여러분 거기 그 동그라미 이번에 뭐가 나와 이거 회사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회사병은 뭐와 같이 상속과 같이 취급하겠다. 회사병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뭐예요? 그 포괄유증 나오죠? 특정 유증은 뭐 해야 되지만 등기해야 되지만 포괄유증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등기 안 해도 된다 보시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당연히 수용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은 뭐예요?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판결은 무슨 판결만 의미한다 그랬어요?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형성이란 단어를 자 형성권이라고 하는 걸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형성이란 단어는 형성권은 뭐예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권리변동이 생기죠? 그러니까 형성 판결도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판결이 내려지면 이 땅은 당연히 뭐 한 걸로 이거 2개로 나눠진 것이고 자 만약에 갑이 2분의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갖고 있죠? 그 땅이 2개로 나눴으니까 이제 갑은 이 땅이고 을은 이 땅이죠? 그 새로 생긴 땅은 을이 뭐예요? 특히 보존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한다는 게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형성 판결은 단어 자체 그대로 뭐만으로 판결만으로 뭐예요? 뭐가 생긴다? 권리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매는 뭐예요? 거기 207페이지 경매는 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뭐예요? 다 냈어요. 자 1번에 뭐예요? 1번에 거기 경매란 구두로 하는 뭐예요? 경쟁 체결 방법에 의한 매매를 말하는 거라서 경매는 뭐예요? 매수인이 경락인이 뭐가 뭘 다 내면 매각대금을 다 내죠 법원에. 그럼 매수인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등기 없이.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 등기수를 촉탁해줘요. 이 경락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부에 뭐 해놓으라고 이거 이전등기 해놓으라고. 자 매각을 원유로 이전등기 해놓으라고 촉탁하니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권리 취득한다. 그 다음 그 기타 법률 규정 있죠? 기타 법률 규정 우리가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 건 아니니까 민법 시간에도 이제 숫자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일단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뭐라고 등불킨 자 이렇게 등불킨 등불을 밝혀라. 무슨 경기가 공판상 경기 있죠? 공판상 경기를 계속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자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뭐 야구가 좀 재밌다 그러던데. 하여튼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삼성이 막 계속 1등하다가 이제 또 두산이 한 2년 이상 우승했죠? 그래서 올해 뭐예요? 그 김기태라는 사람이 안 쫓겨나려고 요새 1등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경기가 그래서 한동안은 그 기아 경기는 뭐예요? 그 중간에 릴리프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8회 이상을 보지 말라고. 8회까지 보면 애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8회까지만 보고 그 이상 보지 말라 합니다. 왜냐면 한창 이기고 있다 뭐예요? 8회 갑자기 누가 소방서가 뭐 홈런 맞고 막 그래갖고 임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그래서 보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기 하려면 무슨 뭘 밝혀라는 게 등불을 밝혀라. 어두우면 못하니까 불을 밝혀라. 무슨 경기를 개소하게? 공판상 경기. 그 공짜가 공용징수 수용. 판자가 판결. 그거 형성 판결. 상속이 뭐예요? 상자가 상속. 경매기죠? 이게 바로 이제 기타 법률 규정 기타. 그 기타 법률 규정에 뭐예요? 회사 건물. 회사 건물. 회사 건물 어디에서 이거? 대피소에서. 분묘지간이 자 무용을 저당자표. 저당자표 했다. 재혼했다. 남들은 초혼하기도 힘든데 뭐까지 했다고? 재혼까지 했다. 그 재혼까지. 그러면 자 이게 회사병이에요. 회사병. 이 건물이 뭐라고 해요? 신축 건물이고. 무슨 건물? 신축 건물. 근데 신축 건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종전에 계속 시험 문제 나오면 지문 5가지 중에 뭔 들어가 있어 이거. 신축 건물 들어갔으니까. 건물 지면 소유권은 뭐 하는 거 이거? 취득하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 왜 보존등기 왜 하는 거예요? 팔아먹으려고. 이게 무슨 요건이에요? 이 처분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 민법 몇 조? 187조.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처분 요건.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법정대의고 피담보 채권, 돈 갚으면 저당권 소멸하고.
소멸시효 완성이야 물권의 소멸이고. 자, 이게 자유당 들을 때 뭐예요? 분배농지 상한에 의한 1번 놈 다 도망가고 1번 놈 토지 뭐예요? 국가가 몰수해서 자, 농민들한테 뭐 했어 이거? 분배해줬어요. 분배농지 상한이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있죠? 그 다음에 법정이사항권. 관습법상의 법정이사항권. 무슨 단어가 보이면 법정이란 단어가 보이죠?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법에 정해놨다. 그 다음에 관습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관습이란 단어가 보이죠?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 거하고 그래서 보이죠? 그 뒤에 뭐예요? 그 뒤에 양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 거하고는 뭐예요? 구별해야 돼. 여기까지는 뭐 하지 않아도 되고 등기 안 해도 법이 정해놨으니까 취득하죠? 근데 무슨 단어가 보이면 양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제 뭐예요? 그 권리를 파는 거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 이제 등기하는 거. 그게 바로 처분요건이라니까.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요건이다. 파는 거니까. 어? 자, 이렇게 구별해 두시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무용의가 있고 이게 법정조당권이 있고 이게 재단법인 설립행위 있어요. 재단법인. 많이 돈 많은 갑이 자, 청소년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다 출연했어요. 내놨어요. 그 내놓으면 뭐예요? 내놓으면 자, 물론 내놓는다고 그냥 말로 내놓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소리 통해서 내놨겠지. 그럼 등기 안 해도 뭐예요? 그 갑의 소유권이 어디로? 재단법인으로 뭐예요? 자,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이겠다. 그 얘기지. 그다음에 이게 혼동이에요. 혼동은 자, 저당권자하고 뭐예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땅,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하고 뭐예요? 저당권이나 소유권하고 전세권이나 권리가 몇 개 이거? 두 개죠? 특별히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한은 예외가 없는 한은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무한 걸로 이거 말소된 게 안 해도 소멸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용의가 이제 이 무용의를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 사항이 뭐냐면 취득시효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취득시효는 뭐예요? 예외. 법 몇 조에? 245조에 정해놨죠? 근데 법에 뭐라 정해놨어, 이거? 등기하라고 정해놨으니까. 법에는 정해있는데 뭐하라고 정해놨다고? 등기하라고 정해놨어요. 원래 법정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든가 간섭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취득시효는 어디에 정해있는데 법에 정해놨는데 뭐하라고? 등기하라고 정해놨어요. 그 예외라는 게 예외. 그 다음에 우리가 유중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유중 나오게 되면 자, 무슨 유중은? 포괄 유중은 뭐예요? 포괄 유중은 등기한다, 등기 안 한다. 등기 안 해도 취득해요. 근데 항상 무슨 유중은? 특정 유중은 반드시 뭐라고 이거? 등기해야지만 취득한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구별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용이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죠. 자, 뭐냐면 원인행위 무효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원인행위가 무효하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하고 뭐예요? 해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무효 취소 해제가 있을 때 자, 그러면 뭐예요? 등기가 이루어지죠? 자,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1번에서 소유권 묻었는 게 갑에서 2번 잊었는 게 누가 앞으로 이거? 을 앞으로. 자, 등기가 뭐 했어요,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행위가 무효와 취소가 해제가 되면 우리가 유인성이니 무인성이니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건 우리 학설은 뭐예요? 무인성이고 뭐예요? 판례는 유인성인데 그걸 꼭 알아야 붙어요? 몰라도 붙어요? 아, 그거 몰라요. 신경 쓸 거. 그런 거 신경 쓸 거. 그러면 이 원인의 뭐예요?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전 등기는 자,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 안 하더라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 이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물권 변동은 뭐니까 실 변경이니까 자, 소멸된다. 뭐가 된다고? 소신된다. 말소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무효가 된다는 게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한다? 갑한테 뭐예요? 갑이 다시 뭐라고 이거? 소유권을 뭐 한다는 게 복귀를 한다. 복귀. 자, 그러면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등기 안 해도 소멸되고 물권이 생기니까. 그럼 왜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말소된 게 하는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유권을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등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튼 그래서 원인행위 무효와 취소와 해제가 되면 굳이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안 했더라도 소멸된 걸로 보니까 물권이 바뀐 걸로 보겠다. 그런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 요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용익물권이에요. 그 무용의가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그러면 용익물권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을구에 뭐예요? 만약에 1번에서 자, 이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돼 있죠? 그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뭐가 된 걸로 보겠다는 게 이거. 소멸된 걸로 보겠다. 말소된 게 안 해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소유권자 갑이
자, 2등기 왜 말소해야 되냐면 갑이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전세권 등기를 만약에 신청해 오면 2등기 뭐 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등기 못해요. 여기 후등기 저지르기예요. 그러니까 처분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자, 뭐 하라는 얘기니까 말소 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처분 요건이에요. 그래서 무용이 그 개념을 이해합니다. 이거 무용이 이해해 두셔갖고 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는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뭐예요? 권리는 뭐한 걸로 소멸된 걸로 본다. 물권도 생긴 거 보라는 얘기예요. 등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처분하려고. 용의 물권도 존속 기간이 끝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소멸된 걸로 보겠다. 왜 등기한다고? 처분하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을 여러분 이해만 하세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민법하고 이제 겹치면 나중에 기억할 겁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자 208페이지 뭐예요? 절차법상에 뭐예요? 권리변동 유형 나오죠? 그건 뭐예요? 그건 뭐 우리 6가지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돼요. 뭐라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력이죠? 등기부에 등기 목적을 몇 가지 쓰라는 얘기니까 6가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그리면 되니까 읽을 거 없어요. 읽을 거 없고. 자, 효력이 이제 효력인데.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요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